일단은 두 예. 후보 모두 이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그 일자리의 질을 더 강화시키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일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건강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노인 의료 정책 이야기해 주시죠. 예, 크게 이제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우리 당 후보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네. 이르면 이제 치매를 초기에 진단하고 진단 이후에 이제 치료의 과정, 그리고 치료의 과정 이후에 돌봄 서비스 이 세 가지를 통합형으로 해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료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드는데 90%까지 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치매 안심병원 그리고 치매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치매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우리 당의 공약인데 네. 이건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가장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이 있음으로써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의료보험 일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지만 그게 본인 부담이 틀니 같은 경우는 55만 원 정도이고요. 네. 임플란트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절반 수준인 30만 원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개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그 숫자도 늘리겠다는 게 저희 공약이고 또 의료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독거노인 홀몸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5년에 5만 개 정도 늘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의 공약입니다. 의료와 또 거주까지 고민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유정심 의원께서 또 그 안철수 후보의 노인 정책들, 의료 정책들 정리해 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안철수 후보의 노인 공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일 것이고요. 또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네. 우리 안철수 후보의 의료 공약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약속입니다. 의료비를 비롯해서 틀니 그리고 치매를 중점적으로 정책을 마련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연간 한 74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을 현행 20%죠. 네. 20%에서 10%로 낮춰드리는 그래서 개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도 현재 50%인데요. 30%로 낮출 것입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외래를 진료를 할 경우에 진료비가 15,000원까지는 1,500원 그리고 15,000원이 초과하면은 4,500원으로 급증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본인 네. 부담금을 차등화해서 어르신 1인당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네. 치매에 대한 대비도 지금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네. 현재 치매로 인한 연간 1인당 360만 원 정도의 그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출 것이고요. 치매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급여를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을 할 것이고요. 네. 232개 시군 구별로 1개소씩 치매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 관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해서 지금 7.5%인데 네. OECD 평균 수준이 12%이거든요. 네. 그래서 8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이 노인들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임태구 의원님 지금 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이런 점들이 좋다, 이런 장점 중심으로 해서 한 1분 정도 짧게 그 공약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제 그 노인들의 기초연금의 경우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세계 90개 국가 중에 세계 복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60위, 그리고 소득 보장 수준에서는 82위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구간 문제에 있어서 50%로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노인들의 어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보다는 네. 더 깊은 고민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 부분에 있어서도 진단, 치료, 돌봄 이거 통합형으로 하겠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유정신 의원께서도 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의 장점 중심으로 해서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1분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의 공약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다른 타 후보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들, 네. 그런 약속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노인 정책 공약과 많이 후퇴했죠. 지금 이러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공약들이 현실화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 18조 정도가 필요가 되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22조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네. 구체적인 해답을 함께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초연금 올 30만 원씩을 지금 메인 공약으로 걸고 계시는데 네. 내년부터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4년차 이후부터나 네,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이요. 네. 현실성이 그래서- 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예, 근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들의 공약들 굉장히 그 심도 있는 공약들인데 그런 공약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의지는 또 그 후보들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